반갑습니다. 아침반은 제가 잘 못 만나봤죠? 오늘은 그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던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뭘까요? 음, 음. 이게 뭘까요? 행주, 천조가리, 부드라니? 예. 공감니? 행주. 어떤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 그 피리님은 자기 안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좀 움직여서 행주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는가요? 집에서 이런 거 쓰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저게 뭘까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행주가 맞을까라든지 이런 관찰 해보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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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그렇죠. 그것은 이제 우리 피디님만의 세계에서 움직인 의식이죠, 그죠? 근데 진짜 얘가 행주일까요? 너무 깨끗해서 행주로 보시나, 다들? 네. 진짜 행주 맞을까요? 음, 음. 제가 저녁 강의에서 수시로 이렇게 하는 강의 중에서 알면은 사랑이 없다라는 이제 이런 강의와 알면은 진실이 없다, 사실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방금 다 여러분들은 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알을 가지고 얘를 보면 얘가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제가 이것을 왜 물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전혀 지금 만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모드라님은 모른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자기 안에 음, 어떤 마음에서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음, 음,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피디님이 얘를 행주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에 그 행주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그 언어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음, 음. 그런 마음도 있고, 내가 집에서 썼던 마음도 있고, 아까 이제 무드라님은 집에서 이것을 걸레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걸레로 쓰기 때문에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쓸까?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얘가 행주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여기에다가 행주라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주라는 이름을 빼면 이게 뭘까요? 모르죠, 그죠? 순간 뇌에서 어떤 느낌이 돌아가나요? 이름을 빼면 이거 뭐지? 예. 이거 뭐지? 자, 이름을 빼면 뭘까요? 주방도 이름이잖아요. 닦는도 이름이잖아요. 예. 음. 이름을 빼면
그것도 이름이죠. 예. 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 그것이거나 그지? 뭐라고 이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뭐든 붙였다 하면 이름이 돼버리니까 이름을 빼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 자리가 접속이 되시나요? 이름을 빼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저에 대한 이름을 빼면 예, 사람도 이름이죠. 여자도 이름이고 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거기에 붙어 있는 많은 알미 떨어져 버리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 완전히 이렇게 내려진 비워진 그 자리에 이것과 나와 경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을 내려버리면 얘하고 나하고 그냥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름이 붙는 순간 여기에 의미와 뜻이 들어가요. 아, 얘는 뭔가를 닦거나 행주, 걸레. 이름이 붙는 순간 여기에 여러분들은 알미 들어가고 그 알매는 뭐가 들어있냐면 얘가 어떻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과 뭔가 다른 어떤 경계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도 이름을 빼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그냥 이것처럼 그냥 그래요. 그래요? 잘 접속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름에 얘는 행주 하니까 행주는 어떻게 써야 돼 하는 게 촉촉촉촉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스토리에 의해서 얘와 나는 뭔가 다르다. 나는 성원이고 성원은 이 센터에 뭔가 장이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라든가 얘하고는 다른 용도로 나를 보기 때문에 같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름을 빼면 우리 피디님이나 나나 이름을 빼면 그냥 그냥 예, 저거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저것과 이것은 무엇인가를 그냥 이렇게 스토리가 없이 가리키는 그 어떤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분별이 없거든요. 분별이 없는데 이름이 붙는 순간 분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학생, 선생, 남자, 여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분별로 모든 것을 지금 가치를 매겨놓고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외부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약간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 죽비예요. 이 죽비를 누가 들고 있죠? 죽비를 누가 들고 있어요? 내가 들고 있어요? 죽비를 누가 들고 있어요? 뭐고? 어. 자, 그러면 지금은 누가 들고 있어요? 바닥에 들고 있어요? 예. 예. 지금은 누가 들고 있어요? 지금 누가 들고 있어요? 아무도 안 들고 있어요? 해양국님 누가 들고 있어요? 바람이 여기 어디 있었어? 무드라님 생각? 음, 생각으로 지금 들고 있어요? 공감이는?
중력이 예. 공자는 공기가 여명이는 마음이 들고 있어. 이것은 어떤 얘기와 같냐 하면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세계, 만들어진 세계에서 내가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는데 내가 얘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나를 지금 또 나누어서 보는 거죠. 분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그 지금님이 이 물을 마셨어. 자, 내가 컵을 들고 있나요? 컵을 들고 있나요? 들고 있는 자리가 어딨지?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있어요? 아니, 방금 제가 이렇게 물이 어디 있어요? 요건 빼고 없어요? 왜 없어요? 먹어서? 먹어서 내 뱃속에 지금 들어갔어, 그지? 그러면 그것이 내 세포의 일부가 지금 막 분해되고 들어가고 스며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응? 얘는 지금 누가 들고 있어요? 이 사고하는 힘을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기르셔야 되는데 이 사고하지 않고 정해진 어떤 그런 알 속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자기 내적인 내면의 눈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잠시 여러분들이 평상시 생각하지 않던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여러분들만의 세계에 생각을 하고 있지 진짜 생각을 하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진짜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진짜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한번 생각의 다른 전환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컵 속에 물이 있어요. 이것을 물이 있어요? 없죠. 왜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물 따로, 나 따로, 컵 따로 이렇게 다 이름으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다 보니까 내가 컵을 들었다. 여기 컵에 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보는 건데 의식의 이제 여러분들의 뭐라 그래야 되지? 한계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식의 이제 한계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 보여지는 거에 갇혀 있고 이름에 갇혀 있고 모양에 갇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다 어떻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죽비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까 물과 똑같아요. 죽비가 어디 있어요? 손에 보여지는 거에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눈이 안 보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눈이 없어서 안 보여서 죽비가 안 보인다고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죽비를 누가 들고 있나요? 좀 생각 좀 정리되셔요, 부드러님? 죽비를 누가 들고 있나요?
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여진 걸로 보면 사람만이 뭔가를 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이렇게 들고 있다. 땅에다 놓으니까 땅은 뭐예요? 예,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에 뭔가를 든다라고 하지는 않잖아, 그죠? 근데 지금 땅이 들고 있잖아요. 땅이 들고 있는데 이 땅은 또 누가 들고 있어요? 지구도 땅이잖아. 예. 누가 들고 있을까요? 표현을 하자면 어떤 그 허공에 우주라고 하겠죠, 그죠? 그 우주에 지구가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러면은 허공이 우주가 얘를 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허공은 또 뭐가 들고 있어요? 응? 허공 자체가 중력 아닌가? 예. 그러면은 이것을 의식을 그렇게 넓혀서 가니까 죽비가 곧 나고 내가 곧 땅이고 땅이 곧 우주 허공이고 그러면은 얘는 들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는데 이것과 나를 지금 분리한 의식 안에서 얘를 내 마음이 지금 들고 있는 거죠. 들고 있다. 아, 저 사람이 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될 듯 말 듯 해요. 네. 그래서 자, 이게 무엇인가요? 그냥 예, 그냥이라는 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름을 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와 내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어떻게 하나일까요? 공중에 있으니까 잘 배우시네요. 공중에 있어서도 하나지만 이건 뭐의 일부예요? 자연의 일부죠. 실제로 자연의 일부라는 그 접속이 오세요. 자연의 그 어떤 일부를 이러한 물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연의 일부인 거 믿어져요? 어떻게 해서 자연의 일부로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다들 들어도 아리까리하죠? 자기 안에서 탐구, 선명하게 접속을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 뭔 소리지 싶은데 자, 내가 왜 자연의 일부일까요?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대답인데 아까 이것과 똑같아요. 얘도 자연의 일부죠. 그렇듯이 야와 나는 똑같은 자연의 일부니까 그 이름을 빼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건 거예요. 그냥 예, 그거. 그래서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그 기독교에서도 나오듯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어요. 먹는 음식물과 물과 호흡으로 그리고 에너지로 얘도 그걸로 만들어졌잖아요. 모든 것은 그걸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아까 이제 허공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허공이 나고 내가 허공이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어, 나의 이 몸은 이제 지수 화풍에 어떤 그런 물, 흙, 바람, 태양, 뭐 열, 요렇게 사구성인가요? 요걸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아까 허공이에요, 그죠? 요것을 누가 들고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의식, 맞죠? 들고 있다라고 할 수 없죠?
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까? 들고 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 어떤 허공에서 이제 이름을 그냥 붙여볼게요. 허공에서 얘도 낮고 나도 낮고, 그죠? 그러면은 내가 허공이고 이게 허공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난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난 자리가 진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용이한테 너는 태어난 적이 없는 존재야. 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와 이것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걸 들었다라고 하고 나와 아들이 떨어져 있는 것로 보니까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존재는 이것 내가 아까 의식을 거슬러 가니까 든 자리가 없는 것과 같이 태어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났다라는 건 없는 것에서 이렇게 나와야 있는 건데 태어난 건데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자연에서 이 모양이 나왔고 이 모양이 나왔고 모양이 다 다르게 나왔지만 다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나왔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자녀분들도 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있는 것이 모양을 달리 하면서 이렇게 내 몸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은 내 몸을 통해서 나오고 거슬러 가면 잘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나하고 그냥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나하고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어머니들이나 뭐 딸이 엄마를 보거나 개를 보거나 개미를 보거나 이거를 보거나 하면 같다 다르다 같죠. 그죠? 그런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볼 때에 그냥 알무로 보지 않고 이렇게 관찰을 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비춤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은 요렇게 나라는 걸 중심으로 요걸 나라고 이렇게 한다 치면 항상 이렇게 외부로 향하게 돼 있어요. 성공, 뭐 돈, 잘 사는 거, 뭐 멋진 남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바깥에 외부적인 어떤 만들어진 그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이것이 세상살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진짜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고 좀 익숙하지 않고 서툴고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쉬운 예로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자기를 좀 이렇게 이제 만나기 위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이제 관찰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아까 이제 잠깐 피디님과 수업 전에 얘기를 했듯이 자기 관찰하는 것이 우리 피디님은 좀 훈련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터득되어진 부분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좀 소외시키는 것 같아. 그런 어떤 자기 안에 뭔가로 느낀 촉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뭐지? 하고 이렇게 좀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관찰하지 않고 저 대상들이 나를 싫어한다 라고 이렇게 그것을 확실시 탐구를 하지 않고 관찰을 하지 않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생각이지? 들여다보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마치 저 대상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서 외부를 시비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싫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관찰을 해보면 자기가 외부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외부에서 싫어할 수 있는 어떤 소스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또 좀 나는 좀 까칠한 것 같아. 만약에 이제 이런 자기 안에 자기 것을 비췄다 쳐. 우리 해안공님은 자기 안에 뭘 잘 비추죠? 이 비춘 거예요. 뭘 비추실까요? 내 안에 공격성이 보여요?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할까봐 무서웠죠, 옛날에는. 음, 음. 우리 지금님은? 아버지도 모르게 이렇게 모르는 마음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아버지를 지금 왜 못마땅해 하는가? 못마땅해 하는 나가 있잖아, 그죠? 왜 못마땅해 하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한번 비추어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좀 못마땅해. 뭔가 저 사람으로 인해가 화가 나.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 아버지가 나를 자꾸 화나게 한다 하면서 바깥 대상을 이렇게 비추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편안함이나 행복이나 이렇게 고요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왜 나는 아버지한테 화가 날까? 피해의식은 일단 좀 내려놓더라도 피해의식 때문에 화가 나는지 진짜는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화나는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냥 누구나 알아요. 왜 화가 날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 있는데 내 원하는 모양을 상대가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되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소외시킨다. 진짜는 뭘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를 짜면서 상대가 나를 소외시킨다라고 지금 상대를 문제시하고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밖에 어떤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시비하는 그 모든 것은 지금 자기의 어떤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지금 뭔가 안 되는 것을 바깥을 탓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100% 그래요. 우리 공자님이 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감각이 어떻고 생각이 없고 막 어떤 이런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관찰을 안 하는 거예요. 들여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뭐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냐면, 옛날에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과신경일 때가 있었어요. 과신경일 때에는 어떨 때였냐면, 자기 집에서 걷는 것도 뭔가 이렇게 층간소음을 일으켜서 아랫사람한테 불편함을 줘서 이렇게 올라올까봐. 근데 들여다보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올라온 적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과신경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통제하고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과신경이 조금 많이 풀어지다 보니까 옛날과 같은 그런 과신경이 아닌 이 느낌들이 뭔가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기의 그런 것을 관찰을 해서, 아니 내가 지금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뭐지?
아, 내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지? 라든가 이렇게 자기를 관찰해서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킨다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가 그러면 소외받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 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놔놓고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킨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외부를 비난하고 탓하고 있는 그거죠. 자기가 할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해놔놓고 상대가 이렇게 안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안 했다고 비난하는 이 외부를 바라보고 있는 의식. 근데 그 안에서는 외부의 조건들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해주다가, 아, 잘해주니까 나 좀 소외감 면했어 하다가, 또 사람이 조금 못해주면, 아우, 사람이 좀 못해주니까 나 또 소외감 들어. 이렇게 외부에서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잠시도 고요하거나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러이러한 일을 돼야 내가 괜찮은 사람, 이러이러한 차를 가져야 내가 괜찮은 사람, 이러이러한 모양, 몸이 돼야 내가 괜찮은 사람, 이렇게 외부의 어떤 조건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조건이 조금만 달라지면 나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평상시 자기가 이렇게 돼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붙여놓은 그 스토리들이 뭐냐는 거죠. 그 스토리가 뭔지를 관찰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죽비와 행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로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외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을 가지고 단정을 짓거나 판단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걸 가지고 필요한 게 뭔가로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뭔가로 이렇게 방향을 맞추는 사람은 길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요.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향해 나가죠. 근데 이제 조금 자기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 않고 자꾸 무엇을 한다? 외부를 탓하고 비난하고 문제시한다. 문제시하고 있는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으면 되는데, 방법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삶에 없이 이게 수레바퀴 돌듯이 반복 그 바퀴 속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어리석음을 반복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좀 들여다봤을 때 자기한테 어떤 것이 뭐 문제든 힘듦이든 고통이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좀 어떤 관찰을 해서 그 관찰을 통해 어떤 배움을 했고, 그 배움이 우리는 지혜가 됩니다. 이제 그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삶을 사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쉽고 아무것도 아닌 삶이에요. 사실은 이 삶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삶이 뭔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기 세계에 빠져서 세상을 잘 못 보고 있다. 진실을 못 보고 있다. 자기만의 세계로 지금 세상을 뭔가 엄청 어렵고 힘들게 꼬아놨다 하는 거죠. 자, 공자, 사는 게 힘들어? 어려워? 그럼 왜 힘들고 어려울까? 나는 세상 사는 게 너무 쉽고 아주 간단해, 그지? 그래서
그 간단한 이치까지도 얘기했어. 그냥 아우 쉬워요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쉬운지 그 방법도 알려줬어. 방법은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만큼의 방법이 있어. 그죠, 피디님? 방법 어마어마하죠. 네이버 쳐보면 방법 무궁무진해요. 방법 몰라서 못하지 않아. 왜 어려울까? 방법을 알면 쉽잖아. 음, 음. 해도 안 되겠지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어때요? 또 해서 되겠어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또 돼, 안 돼? 또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또 어떻게? 아이 뭐 해서 되겠어. 또 안 하고, 또 안 하고, 또 안 하고. 그냥 안 한 거야. 해서 되겠어가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항상 안 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야. 해서 되겠어. 아니, 지금 내가 물 먹고 싶으면 물 먹는 거지. 안 되겠어? 그냥 안 한 거야. 내가 이때까지 뭔가 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진짜 아, 뭔가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삶은 지금님 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진짜요? 산에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우울할까요? 그것은 우리 공자처럼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그 우울한 것에서 뭔가 이렇게 관찰을 하거나 탐구를 하거나 들여다봐서 들여다보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못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바깥쪽을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을 약으로 이렇게 해버리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외부의 어떤 것이 돼야 나는 된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뭔가 안 된 어떤 것을 붙잡고 내 삶을 비관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해서 많이 경험을 해서 이제 자꾸 배우셔야죠, 그죠? 이제 관찰을 해서 아 진짜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우울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움직여서 에너지가 정체되게끔 뭔가 그런 나를 또 문제시하거나 또 잘못됐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두려움 불안으로 이러다가 내 또 우울증 올 건데라든가 어떤 자기만의 익숙한 돌리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 익숙한 흐름 안에서 이 우울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 이 진짜 우울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추워요. 춥다가 밖에 운동장을 한 바퀴 뛰고 왔어. 추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이 달라지면 추위라는 건 그러면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뭔가 안 움직이는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운 거고 여기서 이 추위를 내가 뭔가 다른 걸로
추위를 뭔가 이렇게 좀 전환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내가 뭔가 여기서 뜀뛰기를 잠깐 해도 이 추위가 없어지는 게 이게 이치란 말이에요. 공자? 근데 내가 추운데도 계속 이 추위 속에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이런 추위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 놔놓고 춥다고 하는 거지. 내가 어떤 남자에 대해서 엄청 집착을 하면서 그 남자를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내 건데 괴로워 죽겠다라고 하면서 자살을 시도하고. 근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선택을 내가 계속 하는 거야.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괴로움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선택을. 간단한 이치예요. 그냥 내가 추우면 이 추위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싶어. 움직이면 돼. 추위라는 게 없어. 우울이라는 것도 없고 강박이라는 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딱 이름을 붙여놓고 마치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거나 이건 나한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덫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그걸 확 붙잡고 있어버리는 거지. 안 붙잡고 싶은데 붙잡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공자한테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제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이 참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마음 먹으면 안 될 게 없다. 그렇지만 외부의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어떤 남자를 막 꼬시려고 하는데 꼬시려고 하는 그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오고 안 오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의식이에요. 그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은 막 안 된다고 절망하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거 좋은 대학에서 나를 안 선택했어. 그렇다고 되는 게 없네. 좌절하고 꺾여버린다거나. 어떤 회사에 내가 좋은 회사에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만든다든가 하는 의식. 그건 자기의 욕심이 안 된 거지. 안 그래, 공자? 자기 안에 그런 어떤 그 의식,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스토리가 우리는 자기를 우울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그 어느 하나에 요만큼 요렇게 열리고 요만큼이 안 열려도 요거 하나에 걸리는 작용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의식이 어느 정도로 이게 열려 펼쳐져 있냐는 거예요. 아직 외부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외부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진짜를 들여다볼 의식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이제 이게 뭔가, 이게 뭐예요? 피리님? 이제 조금 의식이 그죠? 알면서 조금 전환이 되셨어요. 그죠? 무드라님 이거 뭐예요? 그때 달라요. 여러분 추워요? 추위라는 것도 그죠? 없어요. 더위라는 것도 없어요. 내가 엄청나게 더웠는데 물 한 바가지 확 끼얹고 나면
없잖아, 그죠? 있다라고 하는 그 우리 만들어진 세계에서 더위 있다, 추위 있다, 가난 있다, 성공 있다, 잘 사는 거 있다. 뭐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세계에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됐을 때 그것이 고통이고 우울인 거고 실망인 거고. 근데 저의 세계에서는 잘 사는 것도 없고 못 사는 것도 없고 성공도 없고 힘든 것도 없다. 산에 막 올라가면 사람들 힘들다고 해요. 싫어하고 힘드니까. 있을까요? 진짜 없어요. 내일 한번 803 달려볼까요? 그냥 숨만 찰 뿐이에요. 숨만 찰 뿐인데 그걸 뭔가 싫어하면서 힘들다라고 이 저항하는 것이 힘든 거죠. 가다가 좀 숨이 차요. 왜냐하면 숨은 찰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의해서. 그러면은 잠시 쉬면 언제 이게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가라앉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삶은 그냥 내가 가야 할 때 가고 쉬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쉬어주고 잡을 때 잡고 놓을 때 놓고. 근데 잡을 때 안 잡고 놓을 때인데 잡고. 이제 이것이 삶의 진짜 고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참 이 세상 살이 쉽다. 잡고 놓고가 다야. 먹을 때 먹고 쌀 때 싸고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야 될 때 안 자요. 그건 마치 똥 싸야 되는데 똥 안 싸고 막 채이게 해놨다가 어때요? 화장실 가면 똥꼬가 찢어지죠? 그래 놓고 막 나는 왜 이렇게 뭐 어떤 거야 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삶을 좀 더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길은 지혜롭게 잡고 지혜롭게 놓고 하는 그게 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관찰을 해보세요. 어떨 때 잡아야 되고 어떨 때 놓아야 되는 건지. 익숙함은 놓고 새로움은 잡아주고. 그죠? 그러면 또 알아야 되겠죠? 나의 익숙함이 뭔가, 나에게 새로움이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 제발 이렇게 비교하거나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쫓이게 하지 말고 자기 안에 진짜 자기를 만나는 나됨의 공부가 명상이다. 그것이 생활 명상이다 하는 얘기를 별다른 말 없지만 오늘 또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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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삶에는 굉장히 다차원이면서 다양성의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고기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전부 다 뭐 고기만 먹는다든지 고기 장사가 돈 잘 번다고 해서 고기 장사만 한다든지 하면 이건 균형에서 어긋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채소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물 먹는 사람도 또 있고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렇게 공존하는 게 이 세상인데 마치 돈만이 정석이다. 성공만이 정석이다. 잘 사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편협된 생각이 그쪽으로 나를 자꾸 몰아붙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정육점 하는 일은 이건 참 좋지 않아. 그래서 정육점 일을 안 하고 채소 파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진짜 원하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단 얘기예요. 우리 피디님도 이제 아드님이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면은 계속 만들어주죠. 이름 만들어주고, 넌 남자야 만들어주고, 우리 가족이야 만들어주고, 가족은 어떠해야 돼. 이 동생이 형을 잘 챙겨야 되고, 형은 동생을 잘 챙겨야 되고, 그리고 너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그래야 네가 좋은 여자를 만난다든지, 삶이 편하다든지, 그걸 막 만들어줘요. 그랬죠, 그죠? 우리 뭐 피디님은 이제 현명하셔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다들 그렇게 해요. 뭐 결혼을 해야지, 뭐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지, 뭐 좋은 차를 타야지. 지금 광고들도 다 그런 광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그렇게 돼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게 대한다라고 최면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자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도록 하지도 않았고, 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부모들이 안 해줘 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축구가 너무 좋아. 근데 축구 좀 하려 치면 이게 어디서 축구, 이 나중에 커서 그거 알고 바꾸는다. 이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변호사가 의사가 돼야지. 막 좋은 대학을 가야지. 네가 지금 축구하고 있었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부모님이 뭔가 머리가 조금 튀셔서 어떤 아이가 막 게임을 하고 있으면, 아우 얘가 게임으로 잘 나가겠군 해가지고, 그래, 돈은 없지만 막 좋은 컴퓨터에 이래 가지고 게임을 하도록 이렇게 뭔가 다리를 놔준다든지 해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모가 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진짜 이게 행복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결혼하라고, 결혼을 해야지 그래도, 알을 낳아야지 그래도 라든지, 너무 그런 만들어진 의식에 쳇바퀴 돌고 있는 걸 계속 되물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업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 공자님도 자기도 모르게 너무 이게 최면이 걸려서, 한켠에서는 진짜 난 저게 원하는 게 아닌데, 아무리 거기에 자기를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야. 내가 뭘 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의식이 이렇게 빛이 꺼트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는 건, 내가 나라는 것이 있어서 이 삶이 있는 거지, 이 삶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만나야 내 스스로, 내 자체에 대한 어떤 존재로서의 빛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지금 계속 최면 걸어 놓은 걸로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내면의 빛이 밝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공자님이 지금 그것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밖에서 만들어준 그거 있죠. 아니 도대체 왜 내가 위층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방해가 될까봐 걷는 걸 통제할 정도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이건. 내 집에서 나로서 기 한 번 못 펴고 산 그 삶, 슬퍼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내가 진짜 원하는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서울대학 가라 그랬어. 서울대학 못 간 나는 이 하찮은 인간인 거예요. 이 27살 이 나이에 지금 뭔가 이렇게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못한 나는, 이건 하찮은 인간인 거예요.
그래 살아서 뭐 하겠어요? 하찮은 인간이? 죽어야죠. 그렇게 자기 세계에 계속 쳇바퀴를 돌리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자님을 보면 이거 너무 멋있고 잘생겼고 잘해요. 마음만 먹으면 잘해요. 근데 마음을 안 먹는데 잘 될 리가 있나?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만들어진 한정된 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이나 외부를 바라보지 말고 조금 더 관찰하고 자꾸 들여다보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생각 지금 내가 왜 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도움이 되는 생각이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도움되지 않는 생각이라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죠. 우리 지난번 11호로인가 12호로 그 칼럼에 우리 원아님이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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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어요? 네, 시원하게 자르잖아요. 그렇게 가려내는,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는 것만 있다. 우리 나무가 요즘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얘가 목요일날 강의를 듣더니 맞습니다 사부님, 행밖에 없습니다. 행밖에 없죠. 행밖에 없어요. 내가 길 가다가 한번 넘어졌다고 내 삶에 넘어지는 게 다야? 공짜야? 그렇지. 일어나면 되지. 일어나서 또 가면 되지. 또 가다 보면 꽃구경도 하고. 어떤 구경을 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주잖아. 왜 혼자야? 많이 넘어져서 그 사람이 못 일어서는 게 아니고 자기는 혼자다라는 그 생각이 못 일어서는 거 아닐까? 이 세상은 하나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자 하나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하나가 돼야 존재하게 빛이 나오고, 어둠이 빛 때문에 존재하고 빛이 어둠 때문에 존재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하나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자기 망상의 세계에서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혼자서 언제 공자가 혼자였었던 적이 있어? 허공을 보면서도 혼자가 아니었고, 숨을 쉬면서도 숨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고. 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서 좀 더 의식을 확장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